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발발 여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넘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양준 기자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싸울 만큼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도대체 이 지금 시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을 벌이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2022년 21세기에 웬 전쟁이냐 네. 이런 반응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 붕괴 이후 이 영향력 축소를 겪던 러시아의 반격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련이 무너진 이후 이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 나라들은 속속 유럽으로 흡수되었죠. 또 지금 동유럽 지도를 보시면 북으로는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 남으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에 이르기까지 나토의 가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이 냉전 당시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섰던 서방의 집단 방위체죠. 이 러시아를 제외한 과거 소련의 영토 가운데 상당수가 나토 영향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의 적한테 포섭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러시아의 저지선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 하나만 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을 자국 헌법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위기감을 느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정말 모든 것을 건 초강수를 두게 됐다는 것이 현재 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처럼 이제 신냉전인데요. 이제 저희 제목도 이제 21세기 신냉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전쟁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도 이 말씀처럼 세계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네. 이 정치 측면에서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러시아가 다시 대결을 펼치는 구도인 만큼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외교 안보와 안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이 경제, 산업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석유를 보면요. 현재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이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와 파운드 등 이 외국 통화로 결제를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이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한마디로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세계 원유 교역량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산 석유 생산과 거래도 당연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의 최대 국영 에너지사인 가스프롬을 이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이번 사태 탓에 급격히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국 금융가는 이미 경제 재가동 영향으로 이 $100 가까이 오른 이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최대 $150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울 이 대체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팬데믹 탓에 원유 생산량을 크게 줄였던 다른 산유국들은 다시 증산에 나섰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한 이 관계국 합의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분위기여서 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려 이 공급 부족을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러시아 하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떠오르는데 이런 사태 때문에 어떤 이런 가스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이 천연가스 거래가 영향을 받는다면 역시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얽힌 가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시장의 핫 이슈였죠. 러시아는 독일과 총 10조 원 이상을 들여 양국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가스관을 최근에 완공했는데요. 그런데 독일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해당 가스관의 운영 승인을 미루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물량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 탓에 유럽에서는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각국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이 자국민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 22일 독일은 제재 수단으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이 더 손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독일한테만 독점 공급하는 가스관을 만들어 놓고 이를 러시아를 제재할 수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천연가스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물량을 끊을 때를 대비해서 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한테 급하지 않으면 가스를 유럽한테 양보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서 미국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향후 가스 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나 기업이나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가 입게 될 타격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이 비중 25% 안팎인 나프타와 원유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반도체 필수 소재를 많이 수입합니다. 우선 반도체를 만드는 레이저의 핵심 소재인 이 네온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중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 센서와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팔라듐은 수입 비중이 3% 남짓이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세계 팔라듐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소재 가격이 뛰면 당연히 원가도 오르겠죠. 물론 반도체 단가 상승은 반도체 제조사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수요 기업한테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반도체가 매우 귀한 품귀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도 영향 가시권입니다. 러시아는 이 배터리에 쓰이는 필수 광물인 니켈과 알루미늄 주요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 세계 니켈 생산 비중은 10%에 달하고 알루미늄은 중국에 이어서 생산량 2위입니다. 특히 이 광물의 경우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경제 재가동 또 탈탄소 흐름 탓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인상 요인이 추가된 것입니다. 식량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 수출의 16%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요. 한국이 특히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까닭에 수출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 또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방 해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장기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사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렇다면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장기화 여부겠죠. 예.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각종 제재를 감수하고 침공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태는 그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를 대폭 늘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줄이는 등 장기전에 이미 대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미국과 유럽, 러시아 모든 그 관계국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 사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입장을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화가 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쉽게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소식이 들어올 텐데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양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